일단 진도 나가자.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 하면은 여러분 즉 동격이에요. 동격.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데 즉 vice president 하면 부사장이야. 부사장. 알겠죠? 자,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부사장인 로저가 한테 생각을 했었대. 자, 뭐라고 생각이 되어졌었냐면 단순한 생각을 생각했었다는 거야. 근데 어떤 단순한 생각이냐? 자, 이거 외우셔야 돼. refresh. 이게 원래 refresh가 뭐예요? 여러분, refresh. refresh 말고요. refresh. 이게 뭔가 새롭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원기 회복하는 거거든. 잘 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목적 투부정사라고 써놨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하란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원기 회복을 위해서 멈추는, 그리고 여기다 괄호치고 꾸며놨잖아. 그러면 꿈이란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공부가 너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숙제랑 테스트거든? 숙제는 선생님 걸 너네 걸로 만드는 거고, 테스트는 너희들이 너네 걸로 만들었으면 그걸 꺼내 써보는 거거든. 그 이 두 가지 과정이 제일 중요해. 가장. 근데 일단 숙제에서 구멍이 나. 왜냐면 애들이 너무 숙제를 대충 해. 그리고 숙제를 안 냈구나. 여러분 숙제 내세요. 자꾸 일단 그 교재 있죠. 전 교재에다가 숙제 안 했으면은 숙제할 시간이 있죠. 시간하고 요일. 숙제를 안 했어도 앞으로 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게 혼란스러워져요. 자, 앞으로 제출. 안 했으면 요일하고 시간을 써서 조교들이 그거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 토요일이 몇시예요?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전까지 해. 내일까지 해, 웬만하면. 앞으로 제출. 14일. 이름은 다 썼지? 야, 빨리빨리. 그리고 육과가 진짜 내가 저번에도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일단 이거 주고 얘기할게요. 아이고. 모르는 거야. 이거. 숙제예요? 숙제 검사 해주고. 잠깐만. 맞다. 연락 왔었는데. 이거 숙제는 저기 우준이한테 줬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숙제 관련해가지고 기입해줘. 이게 왜 두 개냐면 수토반에서도 오늘 얘네가 수요일부터 수학여행이야. 그래서 수토반 애들이 왔어, 일부. 그래서 여기다가 숙제 검사해주면 돼. 육가부터 진짜. 그런데 뭐 내가 니네들한테 사죄해야지. 사죄는 선생님. 육가가 뭔가 뒤에도 잘 안 돼 있고, 사실 선생님이 잘못한 거죠. 이게 교재 작업을 사실 이제 조교들한테 맡겨. 내가 솔직히 이런 교재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할 시간은 진짜 아예 없고, 사실 뭔가 수업 준비를 하기도 벅찬 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야. 근데 원래 저기 옆에 1학기 중간고사 때만 하더라도 저기 옆에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선생님이 약간 배신을 당했어. 웃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 선생님이 하시던 거를 선생님이 수업을 가져오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
선생님을 믿고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인데 근데 나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다 떠안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 갔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근데 본질적인 거는 무조건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업은 절대 안 놓치려고 수업은 진짜 꼼꼼히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를 이제 좀 조교들한테 하라고 이제 맡기다 보니까 그런 맡기는 과정에서 이제 육과를 이제 작업을 한 조교가 실수가 너무 많았던 거야. 육과의 본문 2가 빠져가지고 너희들 그때 교재 다 걷었잖아. 숙제 검사하려고 걷었지만 그거 조교들이 다 해체한 다음에 본문 2 다시 복사해서 다시 끼워 넣은 거야. 근데 이게 본문 6도 빠져있네. 본문 6이 있었던지 걔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본문 6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비키를 만나러 가가지고 비키랑 또 대화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진짜 내가 딱 봐도 진짜 야, 말 좀 하지 마. 눈치를 봐가면서 해. 선생님 진짜 딱 봐도 그냥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있는 게 좀 보이죠. 진짜. 근데 지금 저기를 확장했잖아. 저기를 확장하니까 인테리어며 간판이며 이런 모든 업무들이 다 나한테 오지. 근데 리뷰 테스트는 이제 또 오늘부터 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리뷰 테스트를 축적으로 하려면 또 그 작업도 쉽지가 않잖아.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번 주에 둘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진짜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절대 그런 상황이어도 내가 너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못 해줄 것 같아. 난 절대 이러고 싶지 않거든. 난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못했을 때의 관리야, 관리. 근데 이 두 가지가 수업은 진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적인 측면 있잖아. 너희들이 못했을 때 스스로 하는 애들은 스스로 해요. 근데 그 스스로 못하는 애들에 한해서 자꾸 막 그냥 그런 거잖아.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썼잖아. 너희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건데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너무 자그만해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는 그냥 오늘 숙제는 그냥 빨리 베껴서 쓰면 되겠지. 이런 하나하나의 선택들 있잖아. 이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점수를 만든다고. 이건 100%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한테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내가 한 공부는 정말 정직했어요.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나왔고 제대로 안 했을 때 제대로 안 나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건데 그 구멍을 갖다가 메우려고 하질 않고 그 공부에 대한 어떤 습성 있잖아. 그 습성을 갖다가 버리질 못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데 학부모님들은 오해하죠. 학부모님들은 왜 학원을 보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학원 보냈는데 점수가 매번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나는 그리고 죄송한 거야. 난 죄송해. 또 그런 점수가 나와서 믿고 맡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악순환인 거야. 악순환. 너희들이 있잖아. 안 변해주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서 기말 끝나면 점수 똑같으면 내 탓을 하면서 나가게 될 거야. 내 탓을 하면서. 설사 너희들은 탓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내 탓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다고. 이러면서 내보내신다고. 내 탓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가서 알아. 나가서 내가 다른 학원 가가지고 나도 이번에 간판업자, 나도 솔직히 나도 그런 심경이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나도 간판업자 했었잖아. 이번 간판, 여기 간판을 해준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새로운 관에 간판을 새롭게 달려고 하는데 당연히 기존 간판업자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당연히 연락했지. 근데 가격을 좀 세게 부르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간판업자를 한번 컨택해봤어. 견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한번 그냥 받아보고 싶은 거지. 세게 불렀나 안 불렀나. 근데 그 새로운 간판업자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여기에 이제 간판업자가 쫙 한 걸 보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사장님이 주신 가격으로 이렇게 간판 절대 못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아, 전 간판업자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잘해줬구나.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다른 학원을 가서 겪고 알아. 뭔가 겪어봐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은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선택을 하니까. 근데 안다고요. 다른 학원을 가보면 수업 준비하는 거나 자료 만들어 주는 거나 너희들한테 신경 써주는 거나 내가 너희들한테 돈 안 아낀다 그랬잖아. 근데 안 아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만 하지 않고 어떤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든 퍼주려고 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학원 가보면은 안다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이었구나. 근데 돌아올 수 있어? 못 돌아와. 학원은 한번 태어나잖아. 다시 돌아올 수는 있거든. 나야 당연히 반기면서 봤지만 그게 서로 나는 민망하지 않은데 학생이 민망하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니들이 안 바뀌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절대. 그건 자명한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한다 한들, 학원이 얼마나 좋다 한들 학부모님이 그때부터는 너희들의 확신을 의심으로 품게 하기 시작해.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확신이 가져 있어도 학부모님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확신이 의심으로 돼요. 직접적으로 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너희잖아. 근데 학부모님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너희들의 성적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나를 분명하게 다 잘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기말을 놓치면 안 돼요. 기말 때 반드시 내가 받았던 점수 그 이상으로 잘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선 너희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수학여행 갔다 올 건데 수학여행 갔다 오면 또 애새끼들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막 해이해지고 그럴 때거든. 다시 정신 확실히 차리시고 좀 변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이거 봐봐. 내가 이 얘기 하다가 왜 했냐면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숙제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숙제가 이거예요. 잠깐만. 아, 이것도. 또 잘못됐네.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이거 하고 파이널 리뷰를 빨리 복사해 줄게요. 알겠지? 여기 다 비어있는 걸로. 아시겠죠? 빨리 복사해 주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숙제가 얘거든? 얘니까 얘 하나하나 공부할 때 있잖아. 얘 하나하나 공부할 때 선생님 필기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근데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 그냥 빨리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해석을 쓰고 그냥 이런 거 그냥 베껴 쓴단 말이야. 그게 차이인 거야. 아냐 모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히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15년 가까운 경력을 갖고 있는 강사고 웬만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런 강사인데 하나하나 표시를 그냥 대충 했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알고 싶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는 내가 한 명 한 명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요 대기업의 부사장은 가르쳐줬어. 근데 뭐를 배웠다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was taught이니까 배웠어. 뭘 배웠냐면 원기 회복을 위해서 멈추고자 하는 단순한 생각을 배웠대. 됐습니까? 노란색 형광펜 치는 거를 그냥 보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거야. 지문에서 내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글 한번 싹 읽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를 딱 선택한 다음에 형광펜을 친단 말이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It began. 자,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 시작했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다 써놨어. 관심을 기울이면 보이고 관심을 안 기울이면 안 보여요. 절대.
알겠지? 그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야. 자, 볼게. 자, 저 이런 단순한 생각이 시작했대. 언제 시작했냐면 제프가 깨달았을 때 시작했대. 근데 명사절이라고 다 써놨잖아. 아, 오케이. 명사절이니까 라고나 것을 해석하면서 들어가란 얘기야. 다 의미가 있다고. as도 부사절 접속사인데 뜻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뜻 중에서도 하면서로 해석하면서 들어가 라는 의미라고. 됐지? 가볼게. 그가 퇴근을 했어. 퇴근을 해서 집으로 운전하면서 매 저녁에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어디에?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이 되었다가 아니고 집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생각이 시작했구나.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들어가줘야 돼. 정확하게. 알겠죠? 한 문장을 해석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빨간색 형광펜이지? 왜 빨간색 형광펜이지? 다비드 쌤은 언제 빨간색 형광펜 치지? 문제, 마이너스, 통념 이런 마이너스적인 거에 빨간색의 형광펜 친단 말이야. 그 얘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왜? 옛날 때는 지금은 원기 회복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게 핵심인데 옛날 때는 뭐 했다? 퇴근을 했어도 업무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고 워라벨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니까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친 거라고.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봐봐. 우리 모두가 이 감정을 알고 있어. 다시 말하면 이 감정은 뭐야? 퇴근 후에도 일이 연장이 된다라는 그런 감정. 됐지? 그런 감정을 알고 있어. 다시 말하면 뭐야?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오피스를 떠나, 사무실을 떠나. 하지만 우리는 매우 많이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거기에 있다 이 얘기야. 됐지? 아까 이 빨간색이 저거지? 일과 관련된 부분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퇴근을 했어도. 됐지? 자, 근데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뭐에 사로잡혀 있어? 끝없는 루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무한 루프라고 잘 알고 있어요. 됐지? 끝없는 루프에 get caught in. 이런 것들도 이제 모르면 써야 돼. 내가 이런 거 파란 색깔 여러분 단어들 하나하나 너희들의 포켓에 다 챙겨가지고 쓰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어요. 니들이 해야 돼. 아시겠죠? 본문 단어들을. 자, 그래서 뭐뭐에 사로잡혀 있다. 자, 끝없는 루프에 사로잡혀 있어. 근데 그 끝없는 루프는 추상명사죠? 그러니까 오부동명사로 꾸미는 거야. 이게 다 패턴이 있다고. 자, 그러면 어떤 루프냐면 오늘의 일들을 재생하고 여기 동그라미 쳐있지. 여기 동그라미 쳐있지. 병렬을 걸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표시들에 다 의미가 있어. 알겠지? 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딱 하고 오늘의 일을 재생하는 끝없는 루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됐죠? 오늘의 일을 재생하고 뭐에 대해서?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꿈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지. 목관대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대시나 위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해석을 하셔야 돼. 됐어? 근데 애들은 한번 그냥 대충 넘어가. 그러면 그 다음도 또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모르는 걸 또 모른단 말이야. 아는 애들은 계속 또 아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악순환이에요. 자, 그래서 명사 뒤에 주어 동사잖아.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끝없는 루프야. 근데 내가 여기다 형용사라고 써놨지. 그리고 친절하게 해석도 이렇게 해라고 다 써놨단 말이야. 아시겠죠? following day, 이튿날 해야 될 것들. 이튿날 해야 될 일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we need 있잖아. we need 그 다음에 to get. 지금 얘도 지금 여기 있는 things를 수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냥 이렇게 하자, 여러분. 야, 이거 이렇게 하자. 미안해. 자, 이거 이렇게. 지금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얘 이거 목적 to로 바꿔주세요. 목적의 투부정사. 그게 훨씬 낫겠다. 목적의 투부정사. 대가로를 칠게, 대가로를.
이렇게. 자, 됐죠?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마 해석이 깔끔하게 될 거야. 아마도.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튿날 행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튿날 행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해석이 돼? 그러니까 내가 다음날 뭔가를 행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끝없는 루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퇴근을 했어. 퇴근을 했는데 내일 너희들이 테스트 보고 내일 잠깐만 내일 리뷰 테스트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누워는 있지만 머릿속에는 일에 대한 생각이 다 꽉 차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거기 있다. 왜? 어떤 두 가지 일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일, 오늘 애들이 좀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튿날에 다음날에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 이것도 복사해야 되고 맞아. 그럼 캘린더에 빨리 적어놓고 딱 또 자려고 눈 감다가 이거 학부모한테 전화도 해야 돼. 또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문장이 좀 긴데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됐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고 문제 여기까지 딱 묶고 내가 문제라고 써놨잖아. 맞지?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왜냐면 형광펜이 바뀌지.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 뭐예요? 노란색이 이제 좋고 해결책이고 플러스고 저자의 생각이고 좋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왜냐면은 선생님이 수능을 갖다가 거의 10년째 보고 있잖아. 근데 수능 출제위원이 문제 해결책 지문에서 해결책에만 항상 주제로 문제를 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러면 문제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가 그의 집 문에 도착했을 때 알겠죠? get to 전치사 to가 뭐뭐에 도착하다예요. 알겠지? 자, 도착했을 때 그는 적용한다. 뭘 적용한다? 그가 원기 회복하는,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야. 원기 회복하는 멈춤. 그러니까 원기 회복하기 위한 멈춤. 이렇게 하나로 보면 돼. 원기 회복을 위한 멈춤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됐죠? 여기 다 표시가 다 있어. 관계대명사 와시야 이거는. 그래서 그가 원기 회복을 위한 멈춤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내가 해석을 했던 거야. 맞지? 근데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여기에 점이 찍힌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명사가 있잖아. 이 명사가 남아있는 건 콜이 명사를 받는 오형식이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다고. 궁금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알겠지? 이거에 맞춰서 이제 해줘야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퍼즈의 수일체설 여기가 ES가 붙은 거구나. 이해됐습니까? 자, 됐어. 자, 그러면 얘가 계속 업무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런 문제를 깨닫고 원기회복을 위한 멈춤이라고 자기가 부른 것. 원기회복을 위한 멈춤이라고 부른 것을 한번 해봤대. 자, 그게 뭐냐? 일단 he stops for just a moment. 잠시 동안 그가 멈춰. 됐습니까? 그리고 그가 눈을 감아.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얘 구체적인 예시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지 여기는 하나도 중요치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형광펜이 없는 거야. 그 다음 가볼게. 자, 그는 breathe in and out once.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됐지? 그리고 깊게 그리고 천천히.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내쉬어. 자, 됐습니까? 자, 됐죠? 그리고 그가 exhale 하면 숨을 내쉬다야. x 하면은 바깥이잖아. 맞죠? 그가 숨을 내쉴 때 그는 let 하면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사역동사 다 써놨어. 목적어 다음에 그러니까 동사 원형 오잖아. 우리가 시험 문제 서술형 나온 것처럼. 맞지? 자, 그래서 일과 관련된 일들이 fall away 어려운 수거니까 여기다 써놨어. 사라지게 하다. 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동의어도 다 써놨다고. 그럼 모르면 빨리 형광펜 치고 포켓에다가 옮기는 거야. 이게 빨리 습관이 돼야 된다고. 됐지? 일과 관련된 이슈들이 사라지게 했어. 숨을 내쉬면서. 됐지? 그러니까 원기 회복을 위한 멈춤은
숨을 내쉬고 심호흡을 이렇게 좀 천천히 하면서 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냥 쑥 빼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 그러면 이것은 뭐야? The pause that refresh야. 원기회복을 위한 어떤 멈춤이야. 그것이 allow는 현대판 사역동사야. 알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잖아. 해석도 알아? 얘가 예하게 하다야. 허락하다 해석하지 마. 알겠죠? 얘가 예하게 그가 현관문을 그의 가족에게 현관문으로 그의 가족에게 걸어가게 해. 뭘 가지고?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해됐습니까?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간대. 야, 이 목적은 뭐에 대한 목적이겠어? 이 목적은 뭐에 대한 목적이겠어? 생각을 해봐. 여러분, 무슨 목적이겠어?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서 집에 들어간대. 무슨 목적이겠어? 자, 머릿속에 여러분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 얘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뭐야? 문제의 핵심이 뭐야? 일의 삶이, 내 개인의 삶이 일의 연장선이죠. 맞아? 워라밸이 지켜지질 않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지금 원기 회복을 위한 멈춤을 한 다음에 일과 관련된 일을 내쉬면서 다 내보내버렸단 말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위드가 가지고라고 있잖아. 됐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의 가족을 향해서 현관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대. 그러면 이 한 가지 목적이 뭐겠냐고. 뭐겠어요? 원기 회복? 가족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가족에게 충실하자. 이거지 않겠어?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지. 왜? 지금 일과 관련된 일을 항상 그동안에는 일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서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족에 충실하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간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노자가 나와요. 노자가. 자, 그럼 볼게. 그것은 노자예요. 이거 노자. 노자라고 여겨지는 정서를 뒷받침한다. 됐습니까? 노자라고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정서를 뒷받침한다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여겨지는이야. 단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과거 분사라고 다 써놨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집에 가서 왜 이게 과거 분사지? 만약에 이 필기가 없었을 때 나는 이걸 과거 분사라고 생각을 하고 여겨지는이라고 이렇게 끊는 표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검정색으로 먼저 해. 일단 얘를 공부 싹 하고 질문을 막 생각해 놓고 검정색으로 싹 하고 빨간색으로 고쳐야 돼. 근데 어떤 애들은 막 필기가 졸라 아름다워. 졸라 막 깔끔해. 근데 조교들이 물어본대. 그걸 물어봤는데 하나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그냥 색칠놀이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 차라리 그냥 아인슈타인처럼 아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내가 아는 모든 내용을 갖다가 그냥 막 다 쓰는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노자가 여기는 노자라고 여겨지는 그 노자가 말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정서가 뭔지 한번 보자. 자, 1에서는 이것도 관계대명사 왓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관계대명사 뒤에는 점이 찍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다 찍어 놓는다고. 이해됐어? 불완전하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알아가는 거야.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 네가 즐기는 것을 해라. 일자리에서는. 야, 졸리면 좀 나가 있어 줘. 아니면 여기 옆에 서 있어도 돼. 여기 옆에. 너가 즐기는 것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즐기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즐기는 것은 뭐겠어요? 야, 저기 앞에 부사구를 봐라. 업무지. 업무죠. 내가 어찌됐든 관심 있어서 일을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장에선 네가 즐기는 것을 해라. 그리고 가족 생활에서는 뭐 해라? 완전히 참여해라 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네가 일자리에서는 일만 하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 복귀했을 땐 그 가족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내가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너희들한테 딱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3가지만 꼭 기억하라고 할 것 같아. 일단 문제의 핵심. 문제의 핵심이 뭐냐? 문제의 핵심.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게 얘예요.
알겠지? 얘가 문제 핵심으로 가장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여기니까 이제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은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의 핵심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그 해결책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뭐냐면 뭐랄까 원기 회복을 위한 멈춤을 하면 이렇게 좋아져 라는 결과야. 결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족에만 온전하게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결과. 그러니까 총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저 뉘앙스 사라지다. 저기. 사라지다? 아니요, 저기 끝에 페이드 어웨이. 웨인. 이게 웨인이 달이 이렇게 없어지지. 달이 초승달이 되면서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래서 약화되다, 이게 그 단어인데 약화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problem solution이라고 썼는지를 이해해 보세요. 이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문제 해결책 지문이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정확한 표현만 암기해가면 되는 거라고. 지문을 다 암기할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알겠지? 핵심만 딱 다시 한번 보면 퇴근하면서 마음이 아직도 업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플로우 시험 너무 힘들대. 그 힘들어하는 애들이 뭐냐면 이해하지 않고 이거를 갖다 그대로 써야 된다는 스트레스인 거야. 내가 이거 언제 그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야. 얘를 너식으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근데 너네들은 너무 간단히 쓰는데 좀 그냥 얘를 갖다가 너무 선생님처럼 똑같이 쓰려고 하면 스트레스니까 이 과정들만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뭔지 딱딱딱 요것만 분명하게 쓰면 된단 말이야. 똑같이 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핵심은 뭐다? 마음이 아직도 업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얘는 빼면 안 돼. 절대. 알겠지? 얘가 핵심이니까. 자,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는 사무실을 떠났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거기 있다는 말인 거야, 이거. 알겠죠? 됐지? 자, 근데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오늘 있었던 일을 재생하고 이튿날 해야 되는 모든 일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정신적으로 거기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얘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 영어적인 표현을 암기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뭐다? 원기회복을 위해서 잠깐 멈추고 숨을 내쉬면서 일과 관련된 문제를 사라지게 한번 해봐라 이거야. 됐죠? 그렇게 하면 내가 결과라고 했죠?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해서 가족에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노자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라고요. 알겠지? 지문을 갖다가 너희들이 이거를 딱 공부를 했을 때 완벽하게 끝나야 돼. 끝났다. 됐다. 알겠지? 내가 그래서 니네들한테 그런 얘기 안 했나? 저기 한백고 3학년 이번에 한백고 3학년 시험이 어려운데 97점 맞은 여학생이 있거든? 근데 그 여학생이 그 정도까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닌데 이번에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그 누나, 그 언니가 공부하는 모습을 갖다가 CCTV로 찍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야,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그 정도로. 근데 걔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이것까지 질문해? 진짜 샅샅이 다 뜯어버리나 봐. 그냥 죄다 뜯어버리나 봐. 이거 뭐 하나. 그래서 걔는 이거 딱 할 때 학교 필기, 선생님 필기 딱 놔놓고서는 한 문장 한 문장 막 비교하면서 놓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여기다가 다 죄다 집어넣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서 학교 선생님마다 다르다? 그러면 여접시 가져와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막 생각하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다 파생시키는지 그게 말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90점 이상 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을 뿐인 거야. 아시겠죠? 진짜 공부다운 공부는 그거야. 딱 마무리가 딱 됐을 때 오케이, 끝났다. 이건 완전 끝났다. 심플하게도 이 지문이 어떻게 심플하게 봐야 될지도 다비드슨이 알려줬고 그에 대한 영어적인 표현도 어떻게 하는지 완벽하게 해석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문법들 완벽히 이해가 됐고 됐습니까?
암기는 그 후에 하는 거야. 이해한 다음에 하는 거지. 애들은 구문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생짜로 외우려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야. 구문을 알면 너무 쉬운 문장들인데 아무리 길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balancing 이런 단어.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이 지문을 보고 아, 이거는 워라벨. 밸런스가 중요해. 그래서 써놓는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통찰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기 회복을 위한 멈춤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됐어. 그 다음 한번 가볼게. 내가 오늘 이렇게 조금 약간 잔소리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이걸 잔소리로 생각하면 안 들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냐면 진짜 나는 약간 조금 절박하거든. 왜냐면은 사실 니네들 있잖아. 너희들 기말 끝나고 나서 막 됐다 씨. 뭐 아무튼 왜요? 됐고요. 선생님만 절박하면 안 돼. 너희가 너희 점수에 대해서 절박해야 돼. 알겠죠? 나중에 육광탈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신 점수 받으면 진짜 육광탈이다. 그때 육광탈 되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매년 고3을 경험했잖아. L투에서 매년 고3을 경험했잖아. 맞지? 맨날 육광탈하고 와서 선생님 저 무조건 정시예요. 아니면 논술이요. 이걸 한번 당해봐야 그 다음에 뭐 재수 생각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거야. 알겠어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네임밸류를 높이고 싶으면 지금 내신을 1점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알겠지? 너희가 저 먼 미래를 갖다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 버리는 거야. 베껴야지. 아, 이거 숙제 못하면 일단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제시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냥 순간적으로 기억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완벽하게 공부를 해오고 나서 그 완벽하게 공부한 거를 가지고서 시험을 봐야죠. 알겠습니까? 자, 됐죠. 이제 잔소리 좀 멈추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봐봐. 몸짓과 언어는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해. 됐지? 자, 뭐 할 때, 이거 뭐뭐 할 때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봐. 아시겠죠? as 접속사가 뜻이 많다. 그래서 할 때마다 잘 봐야 된다. 알겠죠? 자, 뭐 할 때? 그들이 우리의 진화론적인 역사에서 발달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뭘까? 나는 안 써놨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생각해 보는 거야. 선생님 왜 안 써놓으셨어요? 너무 당연해서. 근데 내가 당연한 게 너희들한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찾는 거야. 그럼 누굴까? 얘일까? 얘일까? 그럼 뭐가 발달해 왔겠어요? 지금 발달한 게 뭐겠어? 몸짓이다. 아시겠죠? 몸짓은 어떤 우리의 진화론적 역사에서 발달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몸짓과 언어겠지? 그 몸짓과 언어. 됐습니까? 자, 그것이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했다. 이 몸짓과 언어 그 두 가지예요. 자, 됐습니까? 자, 봐봐. 현관펜 쳤지? 그 주제라고 했지? 근데 나는 이걸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읽는 거 멈추고 생각해야 돼. 포인트가 뭘까? 핵심이 뭘까? 한번 물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만 한번 뽑아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한 단어만 뽑아봐. 쉽지 않네.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읽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이 새끼들이 말하는 거를 조합하면 한 문장 나오겠는데? 아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자, 봐봐. 몸짓과 언어가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했대. 그들이 진화론적 역사에서 발달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눈에 띄어? 유사하냐. 야, 몸짓, 언어, 나봉. 이 두 개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같대잖아. 이게 안 충격적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글을 너무 무미건조하게 읽는다는 거야. 뭐가 핵심인지 뭐가 키포인트인지 모른 채로 무미건조하게 읽으니까 글이 재미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핵심은 뭐다? 몸짓과 언어가 똑같은 신경회로를 쓰고 있다는 거야. 똑같은 신경회로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핵심을 잡아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봐봐. 여기 지금 연관성 있지? 이 연관된다는 게 똑같다는 거야. 여기 별개 있지? 이거 다 다르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핵심의 동반이어들이 이런 것들을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다 하나도 그냥 생각 없이 한 것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수업 준비만큼은 진짜 어떤 사람 못지않게 하고 있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그 의미를 잘 찾아봐야 돼. 자, 얘 포인트를 맞췄지. 몸짓과 언어는 똑같은 신경회로를 쓴다. 아시겠죠? 자, 볼게. 자, 심리학 박사야. 이 새끼가 누군지는 관심 없고요. 자, 얘가 이것을 제안한 최초의 사람이었대. 그럼 이것은 뭐겠어? 당연히 핵심을 넣어줘야 돼. 딱 그 핵심을. 알겠지? 핵심을 딱 넣어주면 돼. 됐습니까? 몸짓과 언어가 같은 신경회로를 쓴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나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실험을 했겠지? 자, 한번 가보자고. 그는 생각했다. 아, 대가로 쳤잖아. 얘 대시 때잖아.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서 그래. 나는 이제 너무 당연해. 근데 여기에서 아는 애도 있고 모르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애들에 한해서는 빨리 알아야죠.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대시 생략된 거야. 이 대시 뭐냐?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라거나 것을 붙이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알면은 그 다음도 계속 하는데 한 번 모르고 다음도 모르니까 계속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그가 생각했어. 끊어줘야 돼. 왜냐면 긴 게 나오니까. 그가 생각했어. 뭐? 비언어적 기술과 언어적 기술이 그들의 강력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대. 너무 중요해. 나한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야. 위에서는 유사한 신경회로를 썼다, 사용했다 하지만 비언어적 기술이 뭐예요? 비언어적 기술이 뭐예요? 몸짓이야. 이게 깊이 생각을 하고 막 그냥 해석만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는 애들은 절대 몰라. 다 따른다는 것 같아. 근데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진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얘가 몸집이라는 게 바로 와. 이 verbal skill이 뭐예요? 이게 스피치야. 근데 그게 유사됐잖아. 유사하다는 게 포인트였잖아. 그들의 강한 유대를 유지하더라. 유대를 유지하더라. 얘잖아. 유대가 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포인트가 빡 오는 거야. 그래서 유대에 관련된 동의어가 막 엄청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뭐일지라도 그들이 각각의 행동 영역, 알겠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치? 행동 영역이야. 원래는 구라는 뜻이야. 구. 알겠죠? 각각의 행동 영역으로 갈라졌지만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이번 도어를 통한 역접의 관계가 이해가 되냐고. 됐지? 다시 말하면 언어는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분화가 됐고 몸짓은 몸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는 걸로 분화가 됐어. 서로 달라졌어. 다르다가 핵심이잖아. 다이버지가 핵심이잖아. 근데 우리가 핵심 뭐다? 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게 지금 뭐야? 입은 도가 역접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으로 완벽히 이해를 해가면서 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나오는 거는 다르나 실질적으로 그 기술이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뭔가 같다라는 거지. 강한. 자, 그러면 그가 옳았대. 자, 연구 들어가네. 그러면 이 연구에서 우린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언어와 비언어가 서로 강한 유대를 갖고 있다.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자, 연구가 그것을 확인했어. 그거 다 뭔지 알겠지? 알겠지? 비언어적 비언어적 스킬과 언어적 스킬의 강한 유대야. 핵심만 빨리 대명사들을 탁탁 넣어주면 돼. 그것을 확인했어. 당황스러운 발견이었어. 당황스러운 발견?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그 발견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지. 됐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야. 무슨 발견이니까? 즉, 이런 것도 다 신호가 있다고. 그 발견을 즉 하면서 내가 말해줄게. 그 얘기야. 알겠지? 콜론이잖아. 즉 하면서 들어간다고. 가볼게. people who 하면서 괄호치고 꾸며있잖아. 관계대명사로 가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동사에다가 니은 빨리 붙이면서 꾸며줘야죠. 해석을 이 구문분 선생님이 한 구문분석에 맞게 해석을 딱딱 가주면서 내용을 팍 이해해야 된다고. 자, 가볼게요. 그들의 림브, 사지, 팔과 다리, 사지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얘 지금 동사다. 사람이야. 뭐 이후에? 뇌 손상 이후에. 잠깐만, 이거를 여러분, 지금 좀 병신같이 돼 있냐? 이거를 이렇게 가줘야 돼요.
요렇게 가줘야 돼. 지금 요거 요렇게 가줘야 돼요. 미안해. 요렇게. 지금 이 관계대명사 who가 지금 여기까지 가줘야 돼. 그래서 people이 주어고 lost가 지금 동사.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몰아줘야 돼. 됐죠? 뇌 손상 이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뇌 손상 이후. 됐습니까? 뇌 손상 이후 그들의 사지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야. 이제 행동을 못해. 다시 말하면 뭘 못해? 뭘 못해? 아니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non-verbal skill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고. non-verbal skill이 안 되고 있는 거야. non-verbal skill은 뭐고? 몸짓이고. 지금 같은 거라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렸어. 뭐 하는 능력?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지.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이 위의 핵심하고 얘랑 완벽히 매칭이 딱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아, 진짜 사지에 대한 행동성, 사지에 대한 기능을 갖다가 잃어버리니까 사지가 안 움직이니까 언어가 안 나오네. 다시 말하면 둘 사이가 굉장한 유대가 있네.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알겠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로 통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자, 봐봐. 아기애들에 대한 연구도 같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었대. 자, 같은 직접적인 연관성 뭐예요? 위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몸짓과 언어가 서로 강한 유대를 갖고 있다. 그리 하나로 읽히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은 딱 이런 걸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게 지금 봐봐. 지금 봐봐. 여기 지금 뇌손상에 관련된 이야기지. 맞지? 근데 여기 지금 아기에 대한 이야기죠. 됐지? 바뀌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그냥 이걸 보고 실험 1, 실험 2라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게 실험 2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아, 그러면 흐름이 살짝 넘어가네? 나열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삽입으로 생각해야겠다. 흐름이 넘어갈 때 내가 얘기했잖아. 흐름이 바뀔 때 문장 삽입에서 다 나왔다고. 근데 그게 다 however이었었던 것 뿐이지, 이제 여기선 뇌손상에서 아기도 똑같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넘어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지? 많이 덥니? 자, 됐죠? 자, 보세요. 그러면 야, 여기 아래 안 읽어도 마찬가지겠지? 안 읽어도. 자, 보세요. 우린 지금 알아. 대절을 알아. 우리 생략한 것도 봤는데 이제 생략 안 된 건 당연히 알죠. 대가로 치고 라고나 것을 완벽하게 해석하시라고요. 완벽하게. 알겠죠? 자, 우린 지금 알아. 뭘 알아? 유아들이 더 정교한 언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 유아들이 정교한 어휘를 얻지 못했대요. 언제까지? 미세한 움직임의 손가락 통제가 향상될 때까지. 이게 확 이해돼야 돼. 빨리. 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그러면 그걸 넘어서 야, 몸짓하고 언어랑 강한 유대가 있네. 여기까지 가는 거야. 정확한 해석을 하고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체 주제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 파악하고. 이게 완벽하게 공부한 거라고. 근데 이렇게 공부를 못해. 아시겠죠? 근데 이미 1등급들은 한단 말이야. 한 방에 해버려. 한 방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 번 지문 이 숙제를 한 번 해버리잖아? 지문이 한 7, 80%는 외워져. 외우려고 막 깜지를 쓴 게 아니거든. 근데 외워져. 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얘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시간의 효율성이 완전 다르죠. 애들은 막 깜지 쓰면서 막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이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외우지.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예요? 어? 아씨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없애?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 됐다. 자, 됐죠? 오케이. 자, 됐지? 자, 뭐다? 아이들이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 이거 행동이죠? non-verbal. 이게 제대로, 이게 향상이 덜 됐지? 향상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향상될 때까지 정교한 어휘를 얻지 못했다.
연관돼 있네 지금. 이해됐죠? 그렇게 읽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놀랄만한 연구였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Gestures are windows into thought processes. 자, 뭐다? gesture, 몸짓은 사고 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사고 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얘는 몸짓이지. 얘가 몸짓이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사고 과정은 뭐겠어? 그렇지! 두 개밖에 없었잖아. 몸짓이면 얘는 당연히 언어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말하면 몸짓은 사고의 과정, 다시 말하면 언어 과정을 안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돼 있죠?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거 그냥 밑줄 의미 가지. 아시겠죠? 밑줄 의미 문제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딱 여기 쿼테이션 마크 찍힌 부분에 딱 밑줄 쳐놓고 이게 뭐게?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게 뭐겠어요? 언어와 비언어의 강한 유대야. 그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깊은 관련성, 몸짓과 언어에.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해됐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봐보라고. 완벽히 하나하나 다 이해됐는지. 그리고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글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보란 말이야. 그리고 생각을 마무리해야지. 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플로우를 짜셨구나. 그게 완벽히 이해가 돼야 돼. 주제 딱 주고 몸짓과 언어가 유사한 식용회로를 사용하고 있다. 딱 주고 그 다음에 연구, 비언어적 기술과 언어 기술이 강한 유대를 유지한다 라고 얘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가설을 짜고 들어갔어. 증명 원. 사지의 움직임을 하지 못하니까 의사소통의 능력이 손실됐네? 강한 유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야.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의 통제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정교한 어휘를 얻지 못했네, 아기들은. 맞지? 이 두 개 다 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얘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얘가 훨씬 중요하지. 여기에 별표가 막 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몸짓은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제 뭔가 뭐 밑줄 의미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몸짓과 말 사이에 어떤 깊은 연관성 얘네 다 외워야 돼. 아시겠죠? 그냥 단어들이 아니잖아. 지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단어들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얘 반이어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 의미를 갖고 해야 돼. 자, 됐죠?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어우씨. 자, 봅시다. 자, 일단 스테이플 크롭. 자, 주요 작물이에요. 주요 작물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내가 원스가 여러분 모르면 쓰세요. 사실 이게 접속사로 썼잖아. 주어 동사를 가져온 접속사로 썼잖아. 그러면 일단 뭐뭐 하면이야. 모르면 겸손하게 빨리 적고 포켓에 빨리 적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주요 작물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가져. 내가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써놨잖아. 그러면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분명히 점이 찍혀 있다고. 불완전성을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이 패턴을 보고 아, 이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이런 거 보면 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가로 치시고 해석을 가는구나.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락인 효과, 고정화라고 불리우는 것을 가진대. 됐습니까? 자, 다시. 주요 작물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우리한테 주요 작물은 뭐예요? 쌀이죠. 그치? 쌀이 한번 우리한테 주요 작물로 자리를 잡으면 고정화라고 부르는 것, 경제학자들이 고정화라고 부르는 것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제학자가 이거를 부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고정화가 제일 중요해. 다시 말하면 뭐야? 한 번 자리 잡으면 잘 안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내가 혼자서 공부할 때 내 방식으로 쉽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가볼게. 자, 봅시다. 패턴이 계속된다. 이게 뭔데? 그래, 이렇게 빨리빨리 탁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읽냐에 따라서 그 진짜 한 문장을 잘 읽잖아? 그 잘 읽으면은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문장을 제대로 못 읽는 애들은 다 딱딱 끊겨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힘들 수밖에 없죠. 자, 됐습니까? 자, 한번 가볼게. 자, 이게 고정화예요. 모르면 쓰세요. 이게 고정화야. 이게 고정화. 패턴이
반복된대잖아. 반복되는 게 고정하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왜 반복되는지 한번 보자. 그것은 패턴은 replicate, 반복하기에 싸. 내가 여기다 어떻게 해석하고 이 문법이 뭔지 다 써줬지. 형용사 수식이다. 앞에 그래서 칩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쓴 거라고. 알겠죠? 그럼 그에 맞게 해석을 해주라고. 공부를 하면서. 됐지? 그 패턴은 반복하기에 싸. 왜? 이미 구축을 다 시켜놨으니까. 반복하기에 싸. 그리고 비싸. 둘 다. 둘 다. 돈적으로, 재정적으로면 돈적으로야. 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바꾸기에. 얘도 내가 안 썼지만 형용사 수식이야. 대가로만 치고 써있진 않지만 너희들이 생각을 하란 얘기야. 일부러 안 썼어. 알겠지? 변화하기에 비싸. 아하.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다. 그치? 우리한테 주어진 게 세 개잖아.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주요 작물이 주요 작물이 정착이 돼버리면 안 바뀌어. 왜?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싸고 바꾸는 게 비싸니까. 이해돼? 이렇게 세 가지. 그걸 잡고 이제 예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얘의 관점에서 얘를 읽어가면서 맞네 이렇게 읽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볼게. The whole of North European agriculture. 자, 북유럽 농업 전체예요. 북유럽 농업 전체는 be based around. 얘를 갖다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 뭘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 매우 복잡하지만, 형용사, 매우 복잡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그래서 병렬을 요 형용사랑 요 형용사를 지금 벗으로 병렬하고 있으니까 다비쌤이 이렇게 표시를 주신 거구나. 집동하는 거 꺼도 돼요? 아니, 끄면 안 돼. 누가 주는데? 너 잠깐 나가 있어. 저기 뒤에 서 있으면 괜찮아. 됐습니까? 뒤에 서있을 직방 아니겠어요? 뒤에, 저기 뒤에. 저쪽 뒤에. 나가지 말고. 자, 됐어요? 여긴 더운데 저긴 춥고 막 이래.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알겠지? 표시. 매우 복잡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밀과 작은 알갱이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됐습니까? 이해돼? 알겠지? 자, 다시. 유럽 농업 전체가 뭐라고? 유럽 농업 전체가 뭐다? 밀과 작은 알갱이 생산 시스템이라고. 형광펜을 보란 말이야. 형광펜을 보고 다비드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뭐라고 했어? 주요 작물이 한번 자리 잡으면 이걸 소재로 갔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밀과 알갱이 생산 시스템이지.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북유럽 농업은 밀과 작은 알갱이가 얘네들의 주요 작물인 거야. 이해돼?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 기반으로 하고 있대잖아. 그래서 고정하라고 써놓은 거고. 자, 한번 볼게요. 안 바뀐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 자, 한번 봐봐. 쟁기의 종류에서 from A to B야. 알겠죠? 잘 봐야 돼. 쟁기의 종류에서 베이커리와 파스타 공장까지 모든 것들이 밀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돼 있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밀이 주요 작물이라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확립이 돼버렸네. 맞지? 모든 것들이 밀 처리를 위해서 마련돼 있대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확립됐을 때 고정화가 일어난다.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그 관점으로 읽으면 된다고. 그럼 다 읽힌다고. 자, 그래서 감자가 사실 더 일찍 왔어. 뭐보다? 밀보다 일찍 왔어. 그리고 뭐하다고 증명됐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증명했어. 됐습니까? 이런 수식하는 비교급도. 그래서 스틸머치 분파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보고. 그런 것도 기억해보고. 자꾸 선생님 필기를 보고 생각을 파생시키면서 지식을 자꾸 돌려야 돼. 알겠죠? 자,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증명이 됐어. 그리고 더 밀보다 적응도 잘한다고 판명이 났단 말이야. 밀보다 감자가 훨씬 좋아. 맞지? 그러면 어때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감자가 바뀌어야 되잖아. 밀을 감자로 바꿔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래서 올도우구나. 이게 올도우라는 언어적 속성을 완벽히 이해하는 거야. 완벽히 이해하는 거라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감자가 엄청 적응도 잘하고 생산성도 좋아. 그렇지만 밀이 주요 식품으로 남아버렸지. 이게 고정화예요. 남아버렸잖아. 안 변했잖아. 이해됐죠? 뭘 제외하고? 너무 가난하고, 이거 마지널 수익이 없는 이에요. 자, 너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고 수익성이 없어서 그것을 할 여유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거 살이라고 바꿔줘라. 그것을 그러면 뭘 살? 밀. 그렇지. 밀을 사기에 너무 가난하고 수익성도 없는 그런 어떤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있다. 야, 그러면 저 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야? 저 지역은 뭐 먹는 지역이야? 감자 먹는 지역이야. 야, 물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면 감자를 먹었지. 하지만 대부분의 북유럽 사람들이 뭐 했다? 밀을 강력하게 원했다는 거야.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내가 왜 예시 2라고 했는지 봐봐. 잘 봐. Iron hand. 이 아이런이 뭐예요? 아이런이 뭐야? Iron Man 했을 때 아이런이 뭐야? 이게 뭐 철 뭐 이런 거지. 철손. 이 비유적인 표현이야. 엄격한 통제야. 알겠죠? 엄격한 통제. 자, 봐봐. 경제의 엄격한 통제가 impoverished Irishian Poors. Poors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가난한, 이거 과거 분사다. 내가 안 썼지만. 알겠죠? 가난한 아일랜드 사람들과 폴란드 사람들한테, 알겠죠? 왜? force가 내가 현대판 사역동사를 써놨잖아. 목적어 목적격보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해석을 여기서 끊으면 안 돼. 절대 끊으면 안 돼. 오형식은 주어 동사를 쭉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하고 아일랜드의 폴란드 사람들이 감자를, 이거 내가 단어 안 썼다, 야. live on 하면은 살다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살다가 아니라 뭐뭇을 주식으로 삼다야. 뭐뭇을 주식으로 삼다. 자,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 old days, 예전에 감자를 가난한 아일랜드 사람들과 폴란드 사람들이 감자를 주식으로 삼게 강요했지만,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의 엄격한 통제가 뭐야? 경제의 엄격한 통제가 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밀을 사지 말고 감자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경제적 상황. 굉장히 가난했던 경제적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랬던 적도 있지만 주제가 뭐라고? 한 번 확립되면 안 바뀐다. 한 번 주요 작물이 자리 잡으면 안 바뀐다. 맞죠? 근데 지금 이 아일랜드나 폴란드나 전부 다 북유럽이지. 그러면 걔네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바뀌었지. 맞아 안 맞아? 바뀌었죠? 근데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아니라고. 그래서 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그들은 빵을 갈망했어. 선생님 왜 갑자기 빵이에요? 빵이 밀과 곡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밀이야, 즉. 빵을 굉장히 갈망했어. 그래서 지금 그들은 빵을 살 여유가 생겼고 더 적은 감자를 먹게 되었어. 안 바뀌었잖아. 그때 당시엔 찢어지게 가난해서 감자를 먹었는데 빵을 잊지 못하고 결국에 경제 상황 좋아지니까 다시 밀로 돌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사고를 해야 돼. 왜 예시 2로 했을까? 분명히 감자가 먹는 이야기였는데 예시 1, 2로 했다는 건 뭐다? 북유럽 사람들이 밀이 한번 정착되니까 그게 주요 식품으로 남았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 뒤에서 뭐라고 했어? 야,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은 물론 예외긴 해. 이거 가지고 들어간 거야 지금. 야, 근데 예외라고 해서 얘네는 그러면 주식이 감자로 완전히 바뀌었을까? 이렇게 간 거지.
안 바뀌었어. 얘네 있잖아. 그때 당시엔 찢어지게 가면서 감자 먹었거든? 근데 지금은 빵 먹어. 빵을 너무 열망했거든. 뭔 말인지 이해됐죠? 됐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라고. 다 똑같은 이야기. 자, 그러면서 결론. 감자가 자기 자신을 그 시스템에 덧붙이긴 했어.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 뭐 주요 작물 시스템 그런 시스템 아니겠어요? 맞지? 감자가 그들 자신을 우리가 주요 먹는 그런 주요 작물 시스템에 덧붙이긴 했어. 맞아? 이 표현도 기가 막히잖아. 덧붙였다는 것은 주가 아니었단 얘기야. 붙였잖아. 덧붙였잖아. 맞죠? 하지만 그것을 파괴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뭐? 저 시스템. 다시 말하면 무슨 시스템? 무슨 시스템? 뭔 시스템? 밀 시스템. 이해돼?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 감자를 그 시스템에 덧붙이긴 했는데 결국에 그 밀과 같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지 못했대잖아. 다시 말하면 뭐야? 파괴하지 못했다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됐죠. 이렇게. 자, 별표나 형광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짜 잘 보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락인 현상, 농업에서의 락인 현상, 같은 주요 작물 사용하기. 됐습니까? 같은 주요 작물 사용하기. 그게 농업에서의 락인 현상이다. 자, 됐죠? 자, 빨리 가보자. 시간이 없다, 야. 10분 안에 끝내야 돼. 자, 보세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이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이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이미그레이션, 에미그레이션. 이거 M 지워야 될 거야. M이 하나인데 내가 2개 써버렸네. 병신같이. 아, 맞나? 에미그레이션. 아, 잠깐만. 아씨, 헷갈리네. 누가 없니? 에미그레이션. 아,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가지고 한번 봐볼게. 자, 근데 여러분 이 세 개를 갖다가 여기에서는 구별하지 않아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근데 이런 지식에 갈망 있는 애들이 있어. 알겠지? 이미그레이션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에미그레이션은 밖으로 떠나는 거고 그냥 마이그레이션은 그냥 이동 그 자체야. 됐습니까? 자, 볼게요. 자, 이주에 대한 내용이지. 자, 그런데 지금 경제학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경제학은 뭐야? 행위자가 효용 극대화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는 학문이야. 됐어? 니네들이 효용 극대화나 이런 용어들에 쫄고 너희들이 어려워할까봐 내가 다 써놔. 사람들은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게 효용 극대화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됐어. 그게 경제학인데 그 경제학이 한 가지의 틀을 제시했다는 거야. 하나의 틀을 제시했다는 거야. 오케이. 끝났네. 자, 봐. 이거를 갖다가 글을 못 읽는 아이들, 하위권 애들은 이게 툭 끊겨 있어요. 이게. 근데 잘 봐. 나는 이제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이는 방식을 봐.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 포인트가 얘야. 다양한 관점이 이주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맞아? 근데 지금 여기서 경제학 하나만 뺐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 다양한 관점 중에서 경제학의 관점으로 이주를 바라볼게.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주제를 한 것 봐. 주제를 뭐라 그랬어? 경제학의 관점으로 이주를 왜 선택하는지 경제학의 관점으로 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한두 문장만 읽으면, 글을 졸라 잘 읽는 사람들은 한두 문장만 읽으면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될지가 딱 펼쳐진다고. 그걸 배워야 돼. 그래야 모의고사도 겁나 잘 푸는 거야. 자, 됐죠? 자, 됐어. 이 두 개 합치면 주제다. 그걸 별표 쳐있고 그런 거야. 다시 주제를 확실하게 하고 와. 이주가 소재인데 그 이주에 대해서 경제학적 관점으로 얘를 풀어볼 거야. 왜 이주를 하는가에 대해서. 근데 경제학적 관점이 뭐냐? 얘야. 효용 극대화가 경제학의 핵심이야. 알겠죠? 효용 극대화. 사람들은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을 취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가볼게. 이 관점으로부터 쉽게 풀어내겠죠? 이 관점으로부터 이주를 한번 풀어내볼게. 지금 그 얘기일 거 아니야. 졸라 중요하지. 근데 하위권들은 글이 길어서 싫다고, 해석을 안 하고 싶다고 이상하게 접근해. 공부라는 그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졸라 중요한 부분이야. 자, 가볼게. 이제 어떻게 경제학으로 이주를 풀어내는지 보자고. 이때 가져 진주어야. 대절이라 가정된다. 근데 지금 대부터 여기 IE는 즉이야, 즉. 이거 즉 이 대절이라 가정된다. 근데 요 대절보다 요 대절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형광펜이 쳐 있는 거겠지. 맞지? 가볼게. 경제학의 관점에서 개개인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가정이 돼. 맞지? 왜? 경제학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 각각의 개인들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거였잖아. 맞죠? 이해됐습니까? 자, 즉 뭐 한다고 가정된다? 그들은, 이제 중요하다. 그들은 이주 결정을 해. 그들이 이주 결정을 한다고 가정된다. 왜가 중요하지? 왜? 경제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그 why. 그게 베이스톤이야. 베이스톤. 얘를 기반으로. 그러면 얘를 기반으로 얘를 결정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언어학적 관점에서 베이스톤은 뒤에가 원인이 되고 그 앞은 결과가 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고. 근데 이해가 되는 거야. 얘를 기반으로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얘가 원인이 되는 거죠. 얘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했는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경제학적 관점의 가장 구체화된 부분이야. 자, 어떻게 이주 결정을 하냐면 비용뿐만 아니라 이 뭐에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기분이 주어진이 아니고 특정한이에요. 특정한 지역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남아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득의 assessment, 평가를 한다고.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얻는 게 뭐지? 내가 여기에서 남아있으면 잃는 게 뭐지? 그 두 가지를 평가한다고. versus는 VS죠. VS. 우리가 흔히 쓰는 VS의 플레임이 versus야. 자, 뭐에 대해서? 떠나는 것. 자, 여기는 남아있는 거죠. 이 특정 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이익. 이 둘 사이를 비교한 평가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주 결정을 내린다는 거야. 이해됐지? 야, 말만 졸라 어렵게 써놨을 뿐이지 다시 말하면 뭐야? 남았을 때의 나의 손해와 이익. 떠났을 때의 손해와 이익, 뭐가 더 큰지 그걸 비교해가지고 이주해야지 안 할지 이거 결정한다 이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경제학적 관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제학적인 건 뭐다? 어떤 선택, 야 그리고 여기에 자꾸 편익이라고 나와. 편익이 뭔지 모를까봐 내가 또 써놨어. 편익은 뭐냐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얻는 이점을 편익이라 그래. 선생님 베네핏이 이익인데 왜 자꾸 베네핏을 편익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편익이라고 해석해요? 지금 이주를 하냐 이주를 안 하냐 그 선택에 따른 이득이잖아. 선택에 따른 이득은 그냥 이득이라고 표현 안 하고 편익이라고 표현할 뿐인 거야. 이해됐죠? 자, 됐어. 야, 끝난 거야. 자, 이주. 다양한 관점이 이주에 통찰력을 주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학의 관점으로 이주를 바라볼 거야. 그러면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주를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그 경제학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효용극 대화를 참여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게 뭔데? 다 풀어냈잖아. 이 세 개를 합치면 주제야. 됐지? 남아있는 건 딱 두 개만 보면 돼. 사람들은 떠나는 것과 남아있는 것의 이득과 손실의 평가로 이주를 결정한다. 이것만 남아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 알겠죠? 자, 그러니까 별표 막 쳐있는 거야. 애새끼들은 긴 문장, 저 미친 새끼. 긴 문장 별표 쳐놨어. 저거 다 외워야 돼. 이지랄 한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못하고. 아시겠죠? 자, 됐지? 가보자. 자, 이제 구체화돼서 가볼 거야. 자, 이득은 포함하지만 또 여기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가볼게. 단기간, 장기간의 monetary gain. monetary가 money 있죠, money. money의 형용사가 monetary야. 알겠습니까? 금전적 이득. 이해돼? 자, 내가 이주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단순히 장기간, 단기간의 금전적 이익에 국한되진 않아. 그리고 안전에 국한되진 않아. 멕시코에 살 때랑 미국에 살 때랑 당연히 미국에 살 때 안전성이 더 크겠죠. 맞지? 근데 그 안정성 때문에 이주를 선택하는 건 아니고 또 문화적 표현의 더 큰 자율성.
그러니까 내 문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자율성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병렬 구조를 이렇게 세 개를 쳐놨지? 이 세 개를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봐야 돼? 내 표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의도한 바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냥 막 해석 다 베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알겠지? 이 세 가지가 이득인데 이 이득이 이 세 가지를 포함은 하는데 이것만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읽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이득의 예시인데 이거에 국한되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습니까? 자, 좀만 더 가볼게. 그 다음 가볼게요. 개인의 손실. 왜 아까는 이득과 손실이 있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손실 가볼게. 개인적인 손실들은 포함하지만 국한되지 않아. 그러니까 병렬들 쫙 걸어놨지? 맞지? 자, 뭐에 국한되지 않아? 여행 비용에 국한되진 않아. 그리고 또 외국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아예 거주지가 바뀌는 거니까 그 불확실성에도 국한되는 건 아니고. 자, 됐습니까? 또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것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도 다 손실이죠. 맞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화에 대한 불확실성, 또 새로운 땅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염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코스트지. 지금 내가 저렇게 뾰족가로 친 저 모든 것들이 다 병렬 표시거든? 이 모든 게 코스트지. 근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만 여기에만 또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 이렇게만 글을 끝내면 돼요? 국한되는 게 아니면은 뭐도 있는데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 나와. 그게 뭐다? 심적 비용도 있어. 심적인 비용도 있어.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요렇게 나열한 요런 것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심적인 비용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뭐와 관련된 심적인 비용인지 가보자. 가족과 친구의 분리니까, 맞지? separation 분리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이별이라고 돼 있어.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가족과 제일 병신이 뭐다? 제일 병신이 separation을 포켓 단어장에 이별이라고 쓰는 게 제일 병신인 거야. 아시겠죠? 파생된 의역인데 얘가 주로 나오는데 얘를 가져가면은 여러분 이걸 이별이라고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딴 거 안 나와.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 가족과 친구와의 어떤 분리, 이별과 관련된 심적 비용이 있겠죠? 미지의 것이라고 해석하셔야 돼. 알려지지 않은 것, 이렇게 직역해도 되지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심적 비용, 그런 것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비용 편익 평가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런 금전적인 거, 이런 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의 심적 비용까지 그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어서 이주라는 걸 결정한다 이 얘기야. 돼요 안 돼요? 됐지? 오케이? 잘 보라고.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 이건 주제예시 부연이다. 주제예시 부연의 지문이다. 그래서 주제를 제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시 부분은 잘 아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으로 본 이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이렇게 안 써 있는데 내가 완전히 이거를 갖다가 그냥 너희들한테 알기 쉽게끔 써놓은 거야. 자, 행위지가 아니라 행위자죠. 행위자. 이 정도로 제정신은 아니야 내가. 경제학적 관점, 다시 말하면 행위자는 효용 극대화에 참여한다라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이주를 바라볼 거야. 특정 지역에 남는 것과 떠나는 것의 편익과 비용으로 이주 결정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솔직히 이 예시 뭐에 대한 예시야? 요 예시 있죠? 얘에 대한 구체화야 사실. 야, 편익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비용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근데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비용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죠? 글을 갖다가 먼저 최대한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채워가세요. 알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y people choose to migrate.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있어? migration. 아, 여기 봐라. 투부정사 있으니까 migrate. 됐습니까? 이런 것들. 내가 요약문에서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요약문을 하나도 안 써놔. 그냥 공란으로 놔둬. 여러분, 내가
이니셜로 있었을 때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제 요약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니셜 안 떠올라. 그러면 한글이라도 쓰세요. 알았어? 그게 맞는 거야. 한글이라도 썼을 때 그 한글과 맞는 단어가 있다면 그거 절반은 맞춘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migrate를 선택하는가? 비용 편익의 경제학의 비용 편익 관점으로 바라본 2주의 이유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질문 나갔는데 내가 오늘 있잖아. 오늘 너희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언급하면서 했어요. 알았지? 왜 그러냐면 결국에 내가 성적을 올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한테. 내가 올리는 게 아니고 너네랑 내가 같이 올리는 거거든. 같이? 근데 너희들은 너무 공부를 안 해.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시험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마인드를 먼저 뜯어 고쳐. 여기 나온 건 내가 다 안다. 다 알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뜯어 고치세요. 아시겠죠? 마음을 먼저 바꾸고 바라봐야 돼. 그래야 문장 딱 봤을 때 모르는 단어 나오면 바로 형광펜 치고 포켓에 적을 생각이 들어. 공부다운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자꾸 잔머리 쓴단 말이야. 자꾸 그냥 빨리 풀고 집에 가려고. 그런 하나하나의 결정들이 니네 성적을 만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하세요. 알겠지? 자, 여기 보면은 가스라이팅 이후로 최고의 라이팅, 바로 제뉴인 라이팅. 제뉴인 라이팅이 있습니다. 이 제뉴인 라이팅은 뭐예요? 5과 본문 1의 주제, 중요 문장,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일치 불일치. 그래서 5가 다시 한번 축적해가지고, 내가 축적시킨다고 했었지. 그래서 축적해가지고 완벽해. 근데 아까 같이 병신같이 숙제를 갖다가 암기하는 그 통암기 숙제 같은 것들을 막 다 베껴 쓰는 애들, 그런 아이들 너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 새끼들은 한 번 모르면 또 다음에 또 몰라. 또 모르니까 그거를 또 베껴 쓸 생각을 해. 또 베껴 쓸 생각을 한다고. 계속 베껴 쓸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교들도 이제 알더라고. 선생님 이제 누가 컨닝하는지 알겠어요. 이러더라고. 딱 보면 눈치 살살 보고, 분명히 조교는 여기 있는데 그냥 미어캣처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채점할 때도 계속 펜 바꿔다가 빨간색으로 채점해야 되는데 검정색으로 바꾸면서 자꾸 맞았다고 하는, 그게 어떻게 성적이 나오겠니? 아시겠죠? 그 제대로 준비 안 했으면 여러분 그냥 제시 보세요. 완벽하게 제대로 준비하고. 알겠습니까?